네, 중요한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네, 어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화제가 된 뉴스인데요. 이 이름 없는 선행을 도둑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뉴스 봤어요. 네.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워낙이 이 뉴스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으로 이 중계가 됐어요. 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매년 전북 전주시에서 그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20년째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름 없는 기부자가 남기고 간 기부금을 이 몰래 훔쳐서 달아난 황당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째 이제 그 몰래 기부를 하고 가는 게 이제 뉴스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예, 그렇죠. 올해도 할 것이다. 네. 라고 딱 찍고. 그리고 심지어 좀 같은 위치, 같은 동네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 일당들이 지금 이걸 포착하고 기다렸던 건데요. 네.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이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중년 남성의 전화가 걸렸는데 센터 인근 쉼터 나무 밑에다가 기부금을 두었다. 네.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몇 차례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도난당한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가 떠난 SUV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4시간 동안 수색을 한 끝에 네. 이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네. 도난당한 성금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다발 6천만 원과 또 돼지 저금통 그리고 기부자의 편지까지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튼 3일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참. 통해서 알게 됐대요. 네. 이렇게 성금을 한다는 사실을요. 26일에서 27일간 이틀 그리고 이날 하루 동안 잠복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기부를 하신 분이 워낙에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6억여 원을 기부하면서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성금 상자에 돼지 저금통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모으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주민센터 측에다가 수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내 신분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네, 본인의 뜻이라면 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뉴스 보니까 이 사람 30대라면서요. 네, 훔쳐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3일간 이걸 잠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컴퓨터 가게를 좀 새로 열고 싶어서 이 돈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좀 먹칠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3일 동안 일을 하면 넘어가죠. 네. 자, 네. 두 번째로 가죠. 네. 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또 검찰 견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이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개선 의지를 밝혔어요. 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차담회, 차를 마시는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티타임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차담회 등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수사와 공보가 분리되도록 하겠다. 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현재 법무부 훈령 수준인 공보 준칙을요. 네. 이 대통령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남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담회보다는 검사들이 몰래 찔러주는 아니 그러니까 소스들이 문제거든요. 이게 차담회만 차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면 서초동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3군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술집.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면 기자반 검사반이라면서요. 제가 밤에 법조 가면. 출입을 해보지는 못해서. 네, 아무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나서 잠깐 합석합시다. 이 아무래도 말이 오간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오갈 가능성이 더 제 높기 말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논두렁식에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이때 이제 SBS에서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차담회가 아니라 네. 검찰청 옆에 휴게 공간. 휴게 공간. 휴게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들었다 이거잖아요. 네, 휴게 공간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범주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네. 뭐 일단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검찰 인사 문제도 아무래도 언급이 됐어요. 네. 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내년 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곤란하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남긴 상황입니다. 법무장관은 이제 재정권만 있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송철 울산시장의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야당 의원으로 또 이걸 뭐 그 공세를 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시장 당선됐던 그 지방
지방선거 당시에 이 당대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 이 추 후보자는 당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네.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워낙이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당시에 이제 울산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나 강원도, 경북, 세종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눈길을 끄는 게 다리를 묶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니까 진짜 손수건인가 이걸 다리 묶은 게 예, 스카프로 스카프? 예, 허벅지 부분을 묶은 건데요.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당시 이제 민주당에 계셨죠. 이분이. 그리고 당시 호남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네.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좀 허리가 불편한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예. 이 본인이 좀 터득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필 이 인사청문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보자 뒤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잡힌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화제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게 화제가 될 정도로 어제 조금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뭐 있습니다. 김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근데 저는 새로운 어제 한 뉴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네. 허리를 고추 세우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것까지 전하던데 제가 종종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혼나고 있거든요. 다리 떤다고. 유튜브 정말 무섭네요.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조심하도록 다리 하겠습니다. 떤다고 혼나는데 저도 한번 묶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직은 스카프가 없어서.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분들의 면면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원래 명분은 사회 갈등 극복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또 노동계 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출소 이후에도 이 자격 시험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 사면이 예. 필요하다 예.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통합이라기에는 또 정치권 인사가 대폭 포함돼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예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좀 잘 알려졌던 인물이죠. 뭐 좌의정 우광재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부르고 했으니까요. 또 이광재 전 지사 외에도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네. 지금 이 두 분이 문제가 된 게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입니다. 근데 이들도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네. 광노현 전 교육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이 선거사범, 선거법을 위반한 분들도 네. 지금 총 267분이 지금 예.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절제하겠다라고 사실 대통령이 공언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설명 보면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던데. 네, 5대 중대 범죄라는 게 이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또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법무부 설명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뇌물죄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게 좀 형법 종류에 따라 억지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인사를 두루 포함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수치화된 이 균형만 맞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이 논란과는 또 별개로 이광재 전 지사가 그럼 바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느냐, 네. 총선에 출마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일단 본인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강원 지역에서는 좀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이라서 그러니까요.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죠.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